자, 1번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요 그래프가 y는 fx야. 요 그래프는 요 길이의 2배가 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뭐 2p, 0이라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p, 0이 되겠죠? 그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1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fx라는 그래프와 y는 0, 즉 x축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p 더하기 2p니까 p가 되고 이 값이 1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는 2,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돼요. 따라서 f-1은 0이고 f2가 0이죠. 그러니까 가로 안이 마이너스 1이거나 2이면 그때의 함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K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이 마이너스 1이거나 2이면 0 나오는 거잖아.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x 빼기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4x 마이너스 k가 2일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고 그때의 x값이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x가 4분의 k 빼기 1이고 요 때는 x가 4분의 k 플러스 2가 되고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요. 즉 두 개 더하게 되면 2k 더하기 1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 자,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어떤 근이 나와야 돼요? 중근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0 나와야 돼요. 즉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나온다고 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k로 정리를 해줘야겠지. 근데 k제곱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채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즉 a가 몇 나온다? 3이 되고 b 몇 나온다? 9가 되어가지고 곱하면 27이 정답이 이렇게. 자, 3번 문제는 지금처럼 그래프가 있을 때 베타 빼기 알파가 3이고 감마 빼기 베타가 2고 G0이 마이너스 2일 때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이 fx라는 이 그래프는 알파, 0이랑 베타, 0을 지나죠. 따라서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fx랑 이 gx가 알파와 감마에서 만나지. 그죠? 그러니까 fx는 gx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고? 알파랑 감마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도 뭐가 된다? 알파와 감마죠. 따라서 얘를 보고 이 fx 빼기 gx의 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최고차항 계수 누가 결정하죠? fx가 결정하죠. 최고차항 계수는.
근데 fx는 최고참 계수 1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 fx의 최고참 계수 1이니까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근이 알파와 감마니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관계가 있고 교점이 있을 때 바로 fx 빼기 gx라는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어요. 교점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래. 자, fx는 최고참 계수가 1이래요. 뭐 이렇게 시작한대.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 fx 빼기 gx는 x 빼기 1, x 빼기 3이야 라고 바로 식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따라서 gx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fx가 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는 x 빼기 알파로 묶을 수 있죠. 자, 묶어볼게요. 그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x 빼기 감마를 빼니까요. 뭐가 돼? 감마 빼기 베타 얘가 되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빼면 얘가 나와요. 근데 감마 빼기 베타가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2 x 빼기 알파가 되죠. 얘가 누구다? 얘가 바로 gx야. 근데 g0이 몇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g0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여기 0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알파지. 이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 따라서 알파가 몇 나온다? 네, 1 나오죠. 그럼 알파가 1이니까 베타는 4가 되고 베타가 4가 되니까 이 감마가 6이 되겠죠.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다? fx씩 다 완성할 수가 있고 다 완성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함수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4번 실수 a에 관계없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죠. 그럼 이 직선은 쌤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항상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가 나와야 돼? 중근이 돼야겠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 넘기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즉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얘를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값이 A에 상관없이 항상 0 나오려면은 이 부분이 0 나오고 이 부분이 0 나와야겠지. 즉 M이 몇 나와야 돼? 0 나오고 A가 0이니까 N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따라서 항상 접하는 직선은 M이 0이고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 함수의 꼭지점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1이거든요. 즉,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뭐만 변해? X 좌표만 변하지. 그러니까 얘는 A 값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밖에 안 움직여, 이렇게. 높이는 그대로고. 움직여봤자 뭐 이런 식이야. A 값에 따라서. 그러면 항상 접하는 직선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쭉 가서 이 y는 마이너스 1. 이 직선은 항상 이 2차 함수와 접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x만 변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그냥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5번은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y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곱이죠.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2차 함수 fx에 뭐가 나와 있다?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F1은 2.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1,2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야? fx의 최대값이 4란 얘기는 이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나오고 최대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fx 더하기 10은 0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단 위로 볼록인 거 확실하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거 확실하고 이 꼭지점에 y좌표가 어떻게 돼? 4죠. 최대값 4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fx는 마이너스 10 얘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자, 이렇게 바꾸면 얘가 그래프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은 6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때 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하나를 내가 알파, 하나를 베타로 한다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나온다고? 6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잖아요. 이 두 개 평균이잖아. 그럼 이 값이 몇 나온다는 얘기야? 3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뭘 지난다? 1,2를 지나죠.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점 1,2를 지나는 이런 2차 함수야. 꼭지점이 나와 있고 한 점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2차 함수를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fx는 최고차 함께수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하고 꼭지점이 3,4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리고 f1은 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f1은 1 집어넣으면 4a죠. 자,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이 2라고 했으니까 a 몇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fx를 완성할 수 있겠다. 자, 문제는 뭐야?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곱을 물어봤죠. 그냥 는 0이라고 해놓고 뭘 구하면 돼? 두근의 곱을 구하면 되겠지. 두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전개해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6번 볼게요. x가 3 이상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라는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15일 때 실수 k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죠.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대칭 축이 어떻게 돼요? x는 k죠. 그럼 k가 3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3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3 이상에서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요 그래프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3이 여기에 있으면 이때는 요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달라지죠. 얘는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지만 얘는 최대값이 그냥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k가 3보다 클 때고, 두 번째는 k가 3보다 작을 때. 근데 이렇게만 분류하면 틀리고 둘 중에 하나 둥을 넣어야 돼요. 근데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둘 다 넣으세요. 헷갈리면. 그래도 오류 안 생겨. 그럼 이 경우일 때는 최대값이 얘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k, k 제곱이죠. 그래서 k 제곱 몇 나와? 15라고 했지. 자, 그러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k가 3 이상만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뭐 된다? k는 루트 15. 자, 얘가 되고, 자, 이때는 요 점이 최대값이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k죠. 따라서 마이너스 9 더하기 6k가 최대값이니까 얘가 15가 돼야 돼. 자, 그럼 k가 뭐가 되죠? 6분의 24가 되죠. k가 몇 나와요? 4가 되죠. 근데 여기 k가 3 이하라고 있으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즉 정답은 그냥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자, fx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 대하여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이 치환해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치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잡하니까. 근데 치환할 때 뭐가 중요하죠? 범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fx를 치환할 건데 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는 안 배웠으니까 일일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x가 0 이상일 때는 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요 fx가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이거죠. 한번 그려보자. 자, 위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대칭 축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꼭지점이 음수니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0 이상만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0 이상인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건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그래프는 대칭 축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야?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0보다 큰 쪽 제외하고 0보다 작은 쪽 얘만 남기면 돼요.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는 뭐가 된다? 지금처럼 노란색 그래프가 돼요. 이 노란색 그래프의 최소값이 어디야? 요 점이죠. 자,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노란색은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요 식을 내가 치환해 봅시다. 이렇게 fx를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가 뭐가 된다? 그리고 얘 아래로 블록이죠. 자, 얘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대칭 축 찾아보게 되면 t는 마이너스 2 이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만 생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몇 나온다? 2가 돼요. 이렇게. 자, 8번 볼게요. 실수 x, y에 대하여 이 식의 최소값이 5라고 할 때 k값을 물어봤거든요. 지금 여기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죠. 이 부분을 선생님이 t라고 치환해보자. 어차피 치환해도 최소값에는 영향 안 주니까 그 치환할 때는 치환 범위 적어달라고 했죠. 이 t의 범위는 여기 x제곱 빼기 x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이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죠.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t 한 다음에 여기 2y 제곱인데 y 제곱을 나눌게요, 하나씩. 그럼 여기 y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은 앞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t-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8y 플러스 k인데, 자, 이 식은 다시 t-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k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이 t에는 범위가 나와 있지만 어차피 y가 모든 실수가 가능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그래도 마찬가지야.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면 이 값들이 0이 돼버리면 최소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y가 몇 나와? 4가 되고, 그 y가 4란 얘기는 t가 몇이다? 4란 얘기죠. t4 가능하죠 지금? 그때 최소값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16 더하기 k가 최소값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몇이라고 했어요? 5라고 했으니까 k 몇 나온다? 21이 정답이다. 자, 9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때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고 근과 계수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전개해가지고.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베타가 a제곱 빼기 a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얘 아래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5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4분의 35다 라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조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얘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나요?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은 여기 이 점의 y좌표가 되는구나. 자, 10번은요. 자, p가 x, y인데 얘가 이 두 점을 이은 3분 ab 위로 움직인대요. 그때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돼요? y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리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x1, y1, x2, y2라고 하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쌤이 뒤에서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4 빼기 1, 3이고요. 마이너스 5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 x 빼기 1 더하기 1. 따라서 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죠. 그리고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부터 4까지 움직이니까 1 이상 4 이하 되겠죠? 그리고 y의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움직이니까 자, 마이너스 5 이상 1 이하가 돼요. 나는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문자를 줄이면 좋겠지. 저기 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2차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대칭 축이 어떻게 돼요? 3이죠. x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니까 1부터 4까지 요렇게 이 범위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물어봤죠. 최대값은 언제다? 3일 때게 되겠죠. 따라서 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36 빼기 9 나와서 정답이 9가 되겠죠.
자, 11번은 이와 같은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 직사각형이에요.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물어봤거든요. 자, 넓이가 최대일 때 언제인지 볼게요. 자, 우선은 이 가로를 x라 하고 세로를 y라 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10 빼기 x가 되고 이 길이가 20 빼기 y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큰 직각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있죠. 다 뭐가 돼요? 닮아 있죠. 자, 밑변대의 높이가 어떻게 돼? 1대 2죠. 그래서 1대 2는 요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대 높이죠. 그러니까 10 빼기 x 대 y가 되죠. 이런 식을 이용하게 되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 같다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0 빼기 2x가 y가 돼가지고 y는 20 빼기 2x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 넓이가 x, y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넓이를 한 문자로 바꿔볼게요. y가 20 빼기 2x니까 x에다가 20 빼기 2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최대값 구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개하지 말고 얘를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0이랑 10을 지나는 위로 블록은 2차 함수죠. 이 최고차계수 음수죠. 그럼 저 가운데가 몇이겠어요? 5가 되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5일 때 최대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5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x에다가 5를 집어넣더라도 이 길이를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충분히 5가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따라서 x가 5일 때 최대값이 되고 x가 5이면 y가 몇 나와? 10 나오죠. 즉 얘가 5고 얘가 10이라서 둘레 길이 몇 나온다? 30이 되겠죠.